자, 전국 뉴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지금 4월달로 미뤄졌대요. 원래 3월달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3월달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해주기로 했는데, 요게 지금 4월달로 연기됐답니다. 그 기사, 부산일보 기사하고 같이 이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팩트 체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문이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4월달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심사 후에 시행한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미루어진다. 28일 어제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당초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달 4일로 일주일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매 제한 완화 시행이 미뤄진 것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첫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거 때문이거든요.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시행령으로. 그런데 여기에 같이 몰려있는 게 수도권에, 자 보십시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2년에서 5년까지가 걸려있다는 거죠. 요거까지 같이 풀어줘야지 유의미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아니면 반쪽짜리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해야 되는데, 요거는 주택법 개정안이죠. 그죠? 주택법 개정안이니까 이거는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법안이 30일, 내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첫 심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것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야 제대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해줄 수 있겠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인가 봅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완화는 다음 주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자, 전매 제한이 이제 그러면은 대폭주를 주죠, 그죠? 전매 제한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은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인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뭐 서울 쪽은 별로 관심 없을 것이고, 자,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6개월입니다. 광역시, 부산, 울산 마찬가지 6개월입니다. 6개월 뒤부터는 전매 제한이 완화돼서 분양권을 마음대로 사업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일은 언제인가?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당첨자 발표가 되고 나서 6개월 뒤부터는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청약한 두산위부터 제니스 오션시티 이 청약 발표가 4월달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4월달 발표 날로부터 6개월 뒤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전 했던 건 어떻게 되는가? 소급 적용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도 8월달, 9월달쯤에 분양해가지고 청약 발표가, 당첨자 발표가 난 그런 단지가 있다면은 3월달이면은 이제 6개월이 지나는 거죠. 그죠? 6개월이 지난 단지는 이 법이 시행령이 다음 주에 시행이 된다면은 그것들은 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예를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온천 레미안 포레스티지 얘는 지금 분양한 지가 꽤 됐죠, 그죠? 좀 가보니까 한 20층까지 20m까지 올라간 것 같던데, 예를 들어 1년이나 이전에 분양한 거, 얘들은 요 시행령이 시행이 된다면은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었어요. 요 지금 실거주 의무가 들어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만 실거주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은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상제 지역에 분양한 것들이 하더라도 전매 제한 기간만 있고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거는 부산에서도 그 공공택지 개발을
공공택지 개발에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한, 예를 들면 그 에코델타죠, 그죠?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인지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대충 용어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자, 맨 끝에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매 제한 완화만 시행되고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를 반드시 2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겠습니다. 부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 한번 봅시다. 요게 지금 27일 기사인데, 요 앞에 보신 요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 부산일보 기사거든요. 자, 이렇게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뭐 어떠한 앞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산일보에서 분석한 기사입니다. 보시죠.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돼 분양권 시장이 활성화될지 부동산 업계에 관심이 높다. 그동안 입주장 중심으로 진행됐던 분양권 시장은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소위 프리미엄 수준이 분양권 시장 활성화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한다.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강서자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남아있죠, 날짜가. 이 부분 남아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 시기가 여기 나와있죠, 그죠? 11월 달에 분양해서 1년이 지난 에코델타, 한양수자인, 호반서밋, 스마트시티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얘는 1년이 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는 21년도 11월 달에 분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행령만 개정되면 얘는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강서자의 에코델타는 6월 16일, 그러니까 1년, 작년도 6월 16일 날 당첨자 발표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올해 6월 16일이 되면은 강서자의 에코델타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 날짜를 카운터해 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이 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 얘는 7월 12일. 그리고 에코델타 브로지어 센터파크는 11월 7일부터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주요 아파트 중에서 전매 제한이 풀리는 주요 아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쭉 기사에 나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에코 한양수자인 에코반섭이 말씀드렸죠, 그죠? 얘는 시행령만 개정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산 위브 센트럴, 저 장림에 있는 거죠, 그죠? 장림 2구역 재개발 아파트죠. 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는 한 5, 6층? 6, 7층 정도, 그러니까 10층 언더 정도 돼 보이던데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얘도 입주가 내년도죠, 그죠? 내년도 한 1년 반 정도 남았을 거예요. 내년도니까. 내년도 하반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 서희 스타일스, 레미안 프레스지, 온천 레미안이죠, 그죠? 온천 레미안. 그리고 센터 마스트룸 SK뷰, 그쵸? 반려동에 있는 거. 얘들은 이제 전매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시행령만 개정되면. 다음 주에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하고 있으니까는 부산은 실거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점이 무엇이고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거주 2년을 해야 한다. 요거 알고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양도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이 조정지역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 걔들은 야, 너는 조정지역을 알고 분양받았잖아. 그러면 뒤에 조정지역이 풀린다 하더라도 그 조정지역 일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해야지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거주 2년이지 실거주 의무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택이 여러 채가 있어가지고 얘를 비과세 받을 필요가 없이 일반 과세를 받는다면은 실거주 2년 필요 없이 보유만 하고 있다가 팔아도 2년 뒤에 팔아도
일반 과세로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울 수도권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상제 실거주 의무하고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2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네.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분양권 양도세거든요. 이 양도세, 분양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7%, 1년부터 입주 때까지는 66%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지금 저 분양권 거래가 한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두산 위브 하버시티 같은 경우, 아니면 사상 중흥 S클래스, 아니면은 프루지오 클라센트, 얘들 같은 경우에 분양권이 거래가 좀 잘 되는 편이죠, 그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양받고 나서 1년이 지났죠, 그죠? 그러면은 입주 때까지 양도소득세는 66%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을 내가 1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6%, 6,6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내 손에 떨어지는 거는 3,400만 원이죠. 남는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매수자는 1억이나 프리미엄을 주고 그걸 사는데 실제로 매도자가 손에 쥐는 거는 3,400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나오는 것들이 손피라는 개념이죠. 양도세 매수 부담.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요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운 거래는 불법이에요. 신고할 때,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이 1억을 받았는데, 신고를 할 때 프리미엄을 5천만 원만 받은 걸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 5천만 원 현금으로 받는 형태들. 이런 건 다운 거래잖아요. 그죠? 다운 거래는 불법입니다. 다운 거래는 걸리면은, 산 사람, 매수한 사람은 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못 받아요. 비과세를. 거기 걸리게 되면은. 그래서 매우 리스크가 큰 거다. 하지 마시라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 안 돼요. 다운 거래는. 정말 그거는 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거래가들 쭉 보는데, 여러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실거래가를 쭉 보는데, 다운 거래 한 것들이 제가 봐도 보여요. 제가 봐도 저거는 다운 거래인데 하는 게 보이는데, 하물며 국세청에서 그걸 본다면은 그걸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암만 현금으로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어디선 그 흔적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운 거래 하지 마시고, 이 말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분양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 66%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돼봐야 합니다. 어쨌든 올해까지는 분양권의 양도세는 66%입니다. 1년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을 이제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거래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일반 과세를 한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져요. 일반 과세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과세를 한다면은 1억의 양도 차익을 내가 가졌다 하면은, 프리미엄 내가 1억을 받았다면은 일반 과세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 정도는 내면 돼요. 그럼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실제로 7,500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면은 매도할 만하다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풀린다라고 했는데, 분양권 양도세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풀린다면은, 그럼 내년 되면은 분양권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손피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운하지 마세요, 절대. 자, 그래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어서 매물이 나온다 해도 거래가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3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데 부산 실거주 의무도 없으니까는 앞으로 분양권 거래가 잘 될 거야. 내지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려면 이제 분양권 매물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야, 시장으로. 그래서 아마
뭐 마피, 무피 그러한 분양권들이 아마 질비하게 늘릴 거야. 그때 가서 난 줍줍할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양도세가 너무 커서 매도자가 부르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자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 정도 프리미엄을 판다 하더라도 난 내 손에 떨어지는 3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높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매수자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조정지역일 때 분양받은 사람들 자체는 실수요가 더 많다.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더 많다. 그래서 매물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온천 레미안 프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자가 청약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제 주위 사람들도 청약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있는데 실거주가 훨씬 더 많아요. 이분들은 전부 다 거기 들어가서 살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뭐 자기 집이 안 팔린다든지 뭐 자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안 빠져서 못 들어가는,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자기가 들어가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가 많기 때문에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분양권 점유 제한이 완화되게 되면은 분양권 갈아타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저 장림이구역, 그거 보시면 뭡니까? 장림이구역 단지가 두산이브 센트럴, 두산이브 더 제니스 센트럴, 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팔고 좀 더 똘똘한 놈으로 갈아타고 싶어. 예를 들면 이제 센텀 아스트론 SK뷰 얘로 갈아타고 싶어. 얘를 팔고 얘를 사겠다. 이런 거죠. 그죠? 전략이. 충분히 그런 할 수 있겠지. 그죠? 뭐 이거 하나 갖고 있는데 다른 거 하나도 팔아서 좀 보태가지고 요거를 사겠다.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은, 분양권 갈아타기 수요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분양권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도 좀 쉽지가 않은 게, 이게 팔려야지 이렇게 갈아탈 거 아니야. 그죠? 다시 말해서 뭐 중급지나 하급지의 분양권이 팔려야지 상급지로 갈아탈 건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이러한 중급지나 하급지의 분양권을 객업을 받고 파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분위기가. 그리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보면은 입주장까지 지켜보자. 아마 앞으로 집값이 오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입주장 되면 더 낮은 프리미엄이 나올 거니까 난 그때까지 기다려볼래. 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대로 파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도 요게 안 팔려서 갈아타기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분양권 점유 제한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거래되는 물량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제 분양권 점유 제한 풀렸으니까는 물량 폭탄 쏟아질 거야. 아마 이제 무피, 마피 분양권이 판을 칠 거야. 난 그때 가서 주워야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기는 반론을 하신다면 그분 말씀 좋습니다. 저는 그분하고 싸울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